자, 마지막 지문 환율. 자, 근데 선생님 왜 이거를 이렇게 줄여놨냐면 이걸 지금 길이를 봐봐. 환율. 자, 엄청나죠? 지금 봤지? 그런데 이거를 지금 내가 다 읽는다고 내 머릿속에 이걸 외우듯이 담을 수 있을까? 이걸 외워서 문제를 풀 수 있을까, 과연? 선생님은 그런 거에 좀 회의적이야. 일단 나를 못 믿어. 내가 분명히 섞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겠지? 왜 이러냐? 미안. 제가 그래서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중요한데 찾기 편하게 표지판만 만들어 볼게. 그런데 이렇게 친절하게 이렇게 작은 따옴표를 줘. 그냥 작은 따옴표는 다 개념 용어니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게 눈에 쏙쏙 들어온 사람은 굳이 동그라미 안 쳐도 되겠죠. 근데 이제 여기 환율 있고 여기 외환 있고 외환 시장 있고 환율은 고정환율 제도가 있고 변동환율 제도가 있고 얘가 있고 그 다음에 봐봐. 에 따라 뭐뭐 하면은 다 종속적 관계를 보여주지. 종속적 관계라고 하면 이런 거 있잖아. 어떤 내용과 어떤 내용이 있으면 이런 관계라고. 그러면 이런 관계일 때 이거는 절대로 허용이 안 돼. 이것만 돼. 그럼 선지에서 이걸 가지고 말장난을 많이 하는데 어떤 말장난들이 있을 수 있냐면 양쪽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는 것처럼 얘기한다던가. 마치 이것만 되는 것처럼 얘기한다던가. 이러면 안 되는 거야. 항상 말장난이랄까 기본은. 멍청한 짓 했다. 다 날라갔어. 자, 환율, 외환, 외환시장, 고정환율, 변동환율, 예를 들어. 자, 그 다음에 하락, 상승 있는 부분. 그 다음에 이러한 환율의 변동은 국민 경제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땡큐. 그럼 여기 무슨 내용이 있겠어? 영향이 있겠죠. 영향. 근데 이 같은 얘기를 뒤에서 또 하고 또 하고 또 해. 사실은. 근데 그냥 영향. 원화 환율 상승. 수출 증가, 수입 감소, 국내 생산 늘어나, 고용 증대, 경제 성장 촉진. 근데 원화 환율, 외환 환율 이런 거 그걸 잘 봐야 돼. 뭔지, 어떤 환율인지, 알겠지? 자, 그다음에 환율에는 명목 환율과 실질 환율이라는 게 있는데 여긴 명목 환율 얘기 있을 거야. 나중에 명목 환율 나온 거 풀 때 필요하겠지? 그다음에 실질 환율 얘기 여기 있어. 근데 이렇게 내국제, 외국제 그러는데 내국 재화와 외국 재화, 내국 상품과 외국 상품이라는 게 떠오르지 않는 사람들은 기초 어휘가 너무 약하니까 그 어휘는 잡아야 돼. 기초 어휘가 너무 약하면 선생님이 말하는 찾으면서 푼다가 잘 안 돼. 눈에 잘 안 들어오니까. 알겠지? 자, 그 다음에 넘겨서 근데 지금 가가 저기 있으니까 이 문장부터 봐야 될 것 같아. 가가 저기 있는데 가는 무조건 한 문제니까 한 문제 풀어야 되잖아. 자, 실질 환율은 외국 화폐에 대한 자국 화폐의 상대적 구매력을 반영한 환율로서 구매력 평가 이론에 근거한다. 가령 우리나라 물가가 미국 물가에 비해 크게 상승하게 되면 같은 금액의 원화로 구매할 수 있는 재화의 양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이런 거를 잘 못 따지겠는 사람일수록 이런 걸 해야 돼. 우리나라 물가가 미국 물가보다 높으면 미국 물가는 낮은데 우리나라 게 높으면 같은 금액의 원화로 구매할 수 있는 재화의 양은 줄어. 그러니까 재화 양이 줄어. 그럼 원화의 구매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져. 그게 바로 구매력 평가 이론에서 얘기하는 실질 환율인 거죠. 지금 방금 실질 환율 얘기했었으니까. 자, 예를 들어 있는데 우리 급하면 읽자. 급하면 지금 훑어야 된다 빨리. 자, 근데 중간에 식 들어가면 너무 중요하다면서요. 식 들어가면 너무 중요하니까 식은 빨리 봐야지. 자, 실질 환율이란 외국 화폐와 자국 화폐의 비율, 자국 물가 지수랑 외국 물가의 지수, 그러니까 자국 물가 지수와 외국 물가 지수의 비율. 실질 환율 계산을 할 때는 물가 수준, 물가 지수 이게 필요해. 알겠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실질 환율은 여기 실질 환율 너무 중요한가 본데? 자국의 수출 경쟁력을 나타내는 지표가 된다. 가령 실질 환율이 떨어지면 자국 상품 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싸진다는 말이어서 가격 경쟁력이 떨어진다. 이거 비례관계 좋아. 반비례관계보다 비례관계가 더 쉽지 않아? 그런데 원화 약세라고 할 때 막 계속 새로운 내용 추가죠. 그것이 달러화 때문인지 엔화나 유로화 때문인지 알 수가 없다. 그렇구나. 알 수가 없군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외교역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주요 교역 상대국의 환율을 모두 표괄하는 실효 환율이 필요하다. 뭐야, 새로운 환율 또 나왔어. 난 지금 명목 환율 받고 목격했고 실질 환율 잠깐 치기 나와서 봤는데 물가지수 어쩌고저쩌고 했고, 이번에는 교역 상대 국가의 환율을 모두 포괄하는 주요 여러 나라 그게 들어가는데, 자 다시 지금까지 논의된 환율 개념이 모두 교역 상대국이 한 국가인 경우를 가정하고 있다. 그러니까 명목하고 실질이요. 명목하고 실질은 그렇다고. 근데 실제로는 여러 국가이므로 수출의 가격 경쟁력을 평가하는데 한계가 있다. 실효 환율은 이러한 점을 고려해 무역 비중을 가중 평균하여 산출한다. 무역 비중까지 포함해서 계산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 머릿속에 이렇게 명목은 간단 1달러 1,000원, 실질은 1달러 1,000원에다가 뭐 물가 지수 곱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실효는 무역 비중 곱해. 완전 점점 갈수록 더 복잡한 환율이 나오고 있어. 다 환율이지. 자, 근데 A가 있네. 그러면 이 A는 반드시 게다가 내가 글의 계산식 나오면 내가 내 머리로 이해하기 힘들어도 이해를 무조건 해야 된다고 했어. 이건 이제 천천히 꼼꼼히 미일 2개국을 상대로 실효 환율을 계산해 보자. 이거부터 읽고 가요. 왜냐면 이거 문제 나올 거니까. 한번 읽고 이따 문제 풀 때 또 한 번 더 읽어야지. 1,000원에서 1,250원으로 상승하고 10원에서 20원으로 상승한 거를 이게 100%라고 기준을 했을 때 80%가 된 거여서 가치가 20% 평가줘라. 엔화는 100%라고 했을 때 50%가 된 거여서 50% 평가줘라. 이거 너네 1250인데 왜 20... 와, 밖에 천둥 치고 난리 났어. 천둥 소리까지는 안 들어가겠지? 이제 봐봐. 이게 1250인데 왜 20%지? 라고 생각하면 안 돼. 이거 퍼센트 이미 준 거니까 너네는 여기다 이걸 넣을 수 있으면 되고, 이걸 여기다 넣을 수만 있으면 돼. 얘 0.7 여기다 넣을 수 있으면 되고, 0.3 여기다 넣을 수 있으면 돼. 저는 솔직히 좀 불친절하다고 생각하긴 하는데, 이 숫자들의 관계를 독해하라는 거지. 점점 높은 수준으로 난이도로 올라가고 있어, 우리 국어 모의고사가. 근데 생각해봐. 이게 눈치껏 하는 사람, 이거 괜히 이거 설명도 없이 괜히 준 게 아닐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이제 20% 떨어지고 50% 떨어지고 0.7이고 0.3이면 0.3 여따 쓰고 0.7 여따 쓰고 0.2는 뭘까? 그럼 이거여야 되고 0.5 뭘까? 그럼 이거여야 되잖아. 알겠지? 그렇게 해서 계산했을 때 71이 나오는데 거꾸로 100에서 빼가지고 29% 하락한 거라고 할 거래. yor라 복잡하다 하고, 마지막 문단은 선생님 첫 문단 마지막 문단 정도는 좀 이제 성의 있게 읽는 거지. 어떤 환율 개념을 적용하더라도 그 듣던 중 반가운 소리죠. 명목이든 실질이든 실효든 어떤 환율 개념을 적용해도 환율 상승은 수출에 도움이 되고, 하지만 내수는 침체하고, 내수 단어 뜻 모르는 사람은 내수 단어 뜻 검색해서 꼭 챙겨놔야 돼. 내수 경제, 국내. 자, 그다음 중소기업 안 좋고 대기업 좋고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대. 자, 그렇구나 하고 이제 문제 풀러 갑시다. 왜냐면 이거 더 꼼꼼하게 읽었어도 머릿속에 다 남질 않아. 자, 적절하지 않은 거. 외환은 물론 환어음도 외환시장. 나 외환시장 첫 문단에서 봤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자, 여기 외환시장, 외환, 환어음 여기 있네. 환어음도 외환이고 외환시장에서 거래를 하겠지. 왜래? 그지? 그러면 일단 또 맞고, 그 다음에 실질 환율은 두 나라 간 재화의 교환 비율. 자, 봐봐. 두 나라 간 재화의 교환 비율. 쏘리 어지럽겠는데? 잠이 깨죠? 자, 실질 환율은 여기 있네. 실질 환율은 두 나라 재화 간 교환 비율. 이렇게 가서 찾으라고. 근데 실질 환율, 아까 명목 환율, 실질 환율 여기 있다라는 거 알고 있었잖아. 명목 환율 동그라미 해놨고 실질 환율 여기 동그라미 해놨었으니까. 알겠지? 그래서 또 맞네. 실효 환율은 주요 교역 상대 국가의 무역 비중. 실질 환율 봐봐. 명목 환율 그냥. 실질 환율 물가. 실효 환율 무역 비중. 맞네. 환율의 변화는 수출입 제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뭐라는 거야? 뭐 경제에 영향 미친 듯이 좀 그렇고, 경제에 영향을 미친다고 여러 번 얘기를 했어. 뭐 하락 상승 계속 나왔잖아. 그러니까 4번이지. 봐봐. 지문 난이도가 되게 높잖아. 그럼 문제 난이도가 되게 낮아. 그러니까 쫄 필요가 없어. 지문 난이도가 낮잖아. 그럼 문제 난이도가 높으니까 늘 균형이 좀 맞아. 알겠지?
자,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보기에 구매력 평가 이론. 내가 이거 아까 좀 읽었지. 완전히 이해하진 않았지만 두 나라의 물가지수 비율과 통화의 교환 비율은 같아야 된다. 그냥 구매력 평가에서 나왔던 게 실질 환율 계산법이었는데 그 한국 물가, 미국 물가 $1 있으면 이거랑 이거 곱해가지고 구하는 거였지? 여기 보이네? 이거였는데 알고 보니까 물가지수 비율하고 통화 비율이 같아야 된대. 그러니까 같아야 된다는 건 같다는 뜻이 아니야. 그러니까 원칙상으로는 같아야 되는데 실제로는 봐봐. 실제로 같은 점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있긴 있는데 많지 않죠. 안 같을 때가 훨씬 많아. 그럼 가에 따르면 실질 환율은 명목한 거 뭐라 해? 반드시 일치한다가 아니라 같아야 한다고. 일치하지 않잖아. 일단 여기 봐봐. 안 일치하잖아, 얘들아. 일치하지 않잖아. 어디가 일치해, 이게 두 개가. 자, 그 다음에. 그것보다는 그렇지. 실질 환율은 얘네 둘을 곱한 거고. 쏘리. 이렇게 푸는 게.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너네가 알아야 되는 게 실질 환율은 곱하기잖아, 곱하기. 곱하는 건데 명목 환율은 그냥 $1 비율이니까 일치하지 않는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일치할 수 없는 것 같아. 왜냐면 곱할 거니까 여기다가 이제 이거 곱해줄 거잖아. 그러면 어떻게 똑같아? 안 같지? 자, 그 다음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의 물가와 우리나라와 미국의 물가 수준은 같다. 우리나라와 미국의 물가 수준은 같다? 그걸 어떻게 알아, 여기서? 한국 물가하고 미국 물가 비율이, 우리 저번에 이거 화법에서 얘기했었지. 비율은 구체적인 수치를 알려줄 수가 없어. 비율은 그냥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여줄 뿐이지. 얘가 실제로 몇인지는 보여줄 수가 없어. 물가 수준이 같은지 어떻게 알아? 이건 그냥 비율일 뿐인데. 그러면 얘도 틀렸고, 얘도 틀렸지. 아니, 이게 실질 환율과 명목 환율 반드시 일치한다가 아니라 일치 안 하는 걸 보여주는 것 같고,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알 수가 없죠. 그냥 가나가 그냥 헛소리하네. 그러면 답은 달아야겠지? 넘어가. 달아 확인 안 해? 진짜 확인 안 해. 가나 진짜 이상한 소리. 자, 엔화에 대한 환율 알아. 그러면 이제 환율이 하락하면 누가 좋다고? 환율이 하락하면 수입업자가 좋겠죠? 수입업자가 좋아. 왜냐하면 물건을 싸게 사올 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 무역 수출량 안 돼. 채무 상환 이런 거 물론 따지면 맞는 말인데 채무 상환 나 특별히 본 적 재화 막 이런 것만 보였던 것 같아. 일본인 관광객 우리나라에 왜 와? 우리나라 지금 엔화에 대한 환율 하락이라는 건 원화 가치가 상승한 거여서 우리나라 돈이 비싸진 건데 그러면은 이게 엔화는 가치가 떨어지고 원화는 가치가 올라간 거기 때문에 일본인 관광객 못 오지. 일본으로부터 수입한 제품의 원화 가격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엔화는 그대로여도 우리 원화 가치가 올라간 거여서 우리 돈의 가치가 높아졌으니까 그렇겠죠? 4번 이렇게 가야지. 근데 이거는 솔직히 이글 말고 환율이 상승하면 원화 가치 떨어지고 환율이 떨어지면 원화 가치 올라간다라는 이 개념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었던 사람은 그냥 풀 수 있는 거. 보너스 문제였고 이제 이게 조금 명목 환율, 실질 환율 나와 있잖아. 이게 조금 중요한 거. 이쪽이 명목, 이게 실질. 실질 환율 그냥 미친 듯이 떨어지고 있는데 그러면은 우리 실질 환율 떨어지면 우리 앞에서 찾아놨던 거. 실질 환율이 떨어지면 그것만 빨리 보면 돼. 실질 환율 떨어지면 여기 찾아놨던 거. 아까는 밑줄 그었었잖아. 실질 환율이 하락하면 가격 경쟁력 떨어진다. 자국 상품 가격은 상대적으로 비싼 거다. 네. 하락하는 게 그러면 상품 경쟁력 면에서 안 좋은데 그래도 까먹을 수 있으니까 실질 환율이 떨어지면 상품 경쟁력이 떨어지는데 그 이유가 상품 가격이 너무 비싸져서 이렇게 표현을 해놓고 보면 되지. 자, 2005년 이후 가구 화폐의 명목적 가치는 명목은 그냥 비슷한데 하락 안 돼. 가구 화폐의 실질적 가치는 점점 하락. 맞아. 미안 큰일 날 뻔. 실질 환율이 떨어진다는 건 원화 가치, 그러니까 화폐 가치가 올라가는 거라고 했지? 반대잖아. 그럼 가국 화폐의 실질적 가치가 하락하는 게 아니고 상승하고 있죠. 2005년 이후. 자, 그다음 물가지수에 변동이 없었다면 가국에선 2007년에 비해 2014년에 물가가 더 낮겠군이라고 했는데 나는 일단은 그건 넘어갈 거야. 위용?
아니, 그러니까 이거 또 그거잖아. 아까 계산을 해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가국의 물가지수가 변동이 없어. 그런데도 중국에는 물가지수가 변동이 없고 가국에는 물가지수가 어떻게 될까를 물어보는 건데 지금 7년에 비해 14년에 그러니까 실질 환율이 떨어졌단 말이야. 그러면 그 얘기는 화폐 가치가 높다는 거고 가격이 비싸다는 거 아니야. 그치? 물가가 더 낮을 수가 없어. 높아. 가국은 2006년보다 2014년에 중국에 대한 가격 경쟁력이 높아져 수출에 도움이 됐겠어. 가격이 높아져서 이거 내가 이렇게 써놔서 너네 헷갈리겠다. 안 지워지네? 봐봐. 가격이 비싸져서 상품의 경쟁력이 떨어진다라고 썼던 거야, 이거. 그러면 가격 경쟁력이 높아질 수가 없어. 가격이 비싼데 어떻게 높아? 가격이 싸야 가격 경쟁력이 높지. 그러면은 그냥 안 봐도 5번인데 주어를 중국은으로 바꿔놨어. 그럼 지금 이 상황이 중국 입장에서는 자기네 환율이, 그러니까 얘네의 실질 환율이 낮다라는 건 얘네 화폐 가치가 더 높은 거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이익이죠. 가격 경쟁력이 높을 수밖에 없어. 알겠지? 더 많이 팔 수 있다라는 뭐 그런 얘기지.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딱 왔어. 아까 해놓은 거 너무 기쁘지? 아까 해놓은 거 여기다 쓰면 돼. 800원에서 1000원. 4엔에서 5엔 뭐 이런 건데 여기 줬다 비율. 무슨 원화 가치 얼만큼 떨어졌는지 올랐는지 줬어 비율을. 그러니까 이거를 또 막 비율 계산하느라고 애쓰면 안 돼. 수학하는 거 아니라고 했잖아. 비율 계산하고 있었던 사람 분명히 있을 거야. 그치? 무역 비중 있고 그럼 아까 식에서 핵심 포인트는 어떻게 하는 거였더라? 그러니까 무역 비중 곱하기 1 빼기 가치 하락한 거 0.2 더하기 무역 비중 곱하기 1 빼기 또 같이 하락한 거 0.2. 이거 계산 못하는 사람 없지? 계산할 수 있어야 돼, 얘들아. 분수 계산, 소수 계산 조금 할 수 있어야 돼. 그럼 이거 0.8이 나와. 0.8이 나오는데 이제 봐봐. 20% 평가절하 39.8, 25.4? 소수점? 안 해. 이건 안 하는 거야. 웬만하면 이건 따지면 뭐가 된다고? 답이 아닐 거라니까? 기껏 계산했는데 답이 아닐 거야. 그러니까 이거 세무. 이런 거에 욕심 부리지 마. 막 도전 정신 갖지 마. 시간 없어 지금. 우리 아직 30번 때거든 얘들아. 알겠지? 자, A국의 미국과 일본에 대한 무역 비중이 같아진다면 그럼 50, 50으로 변한다면이니까 이 식에다 뭐 하면 돼? 0.5 곱하기 1 마이너스 0.2 이렇게 하고 0.5 곱하기 1 마이너스 0.2 한 다음에 더하면 되는 거지? 그러면 실효환율은 더 높아진다? 아니, 똑같아. 0.8이 나오거든. 0.8로 갔다 이러면 되지. 이거 어려운 거 아니죠? 4번부터 따졌으면 되는 거지. 4번부터 따졌으면 되는 겁니다. 자, 더 빨리 풀이하고 싶었는데 여기까지 오네. 근데 사실은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진짜 최상위 1%를 도전하는 게 아니라 난 좀 안정적 1등급을 원한다 하는 사람들은 이 문제 버려도 돼. 이런 문제 버리고 차라리 문학 좀 더 집중해서 읽고 다른 거 좀 더 집중해서 읽는 게 나. 이렇게 식 적용해야 되는 문제 맨 마지막에 풀어도 된다고. 버렸다가. 알겠지? 화이팅.